근데 확실한 거는 RAA 전략, 이것도 트레이딩을 거의 안 하고 상당히 나이스한 전략과 낮은 MDD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거는 확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웨더의 마켓 타이밍을 섞은 갤러시의 RAA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 채널이 원래 금융 논문을 쉽게 해설하는 그런 채널이었죠. 근데 제가 요즘 쓸데없는 다른 영상을 이런 거 저랑 만들다 보니까 지금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논문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갤러시는 동적 자산 배분의 대가인데요. 1년에 한 번 논문을 내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언제 내시나 제가 뼈 빠지게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12월 20일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유후!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죠. 자, 일단 그 RAA 전략을 이해하기 전에는 LAA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LAA 전략은 연구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그런 전략인데요. 일단 그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주식, 채권, 금, 현금의 자산의 25%를 각각 배분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건 정적 자산 배분. 그리고 1년에 한 번 리밸런싱만 해주고 건드리지 않는 전략인데, LAA 전략은 일단 자산의 75%는 고정으로 미국 대형 가치주, 미국 중기채, 그리고 금에 투자를 합니다. 각각 25%씩이요. 여기까지는 연구 포트폴리오와 매우 비슷한데, 나머지 25%는 타이밍을 봐서 나스닥에 넣거나 아니면은 미국 단기채, 그러니까 현금에 넣습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잡냐 하면은 최근 실업률이 그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보다 높다. 그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미국 S&P 500 지수가 10개월 이동평균보다 낮다.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고 주식시장도 안 좋을 경우, 그때에만 우리는 그 미국 단기채 또는 현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주가 데이터 둘 중에 하나만 좋아도 우리는 QQQ, 그러니까 나스닥 ETF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최근 50년 동안에 복리 10.8% 그리고 MDD 15.2%로 나왔고요. 자산이 50년 동안 쫙 무난히 우상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국도 비슷하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켓 타이밍 전략은 조금 다르죠. 저는 11월 4월에는 주식 50%, 제 퀀트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각각 25%씩 금,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월에는 주식 비중을 제가 확 줄이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변형 LAA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LAA 전략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지금 나온 이 RAA, Resilient Asset Allocation은 LAA 전략을 개선한, 업데이트한 그런 전략입니다. 일단 고정자산을 원래도 유사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그 미국 대형 가치주, 미국 중기채, 그리고 금이 고정자산이었는데 지금은 나스닥, 그리고 미국 소형가치주, 이 미국 소형가치주가 주식이긴 하지만 나스닥 주식과 상관성이 그나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IAF, 중기채, TLT, 장기채, 그리고 금, 요렇게 5개 자산에 동일 배분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고정자산이라고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 40%, 채권 40%, 실물자산 20%에 맞추었습니다. 참고로 토니 로빈스, 머니에 나오는 레이 달리오의 4시절 포트폴리오 올 시즌 전략을 보면은 그 주식 30%, 채권 55%, 그리고 원자재 금 15%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갤러시는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고 채권 비중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은 최근 50년 동안에 복리 10.8% 그리고 MDD 17.1% 정도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21세기만 보면은 그 복리 9%, 그 드로우다운 14.9%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5개 ETF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만 하는 그 정적 자산 배분을 이제 말한 거고요. 자,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조금 더 수익을 높이고 MDD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그 어떤 타이밍에 돈을 시장에서 빼는가? 일단 뺄 때는 자산 50%를 중기채, 50%를 장기채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짐이 안 좋을 경우에는 주식과 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전부 다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또 실업률을 봅니다. 지금 실업률이 1년 전보다 높은가?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실업률은 분명히 1년 전보다 높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실업률이 1년 전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그냥 5개 자산에 그 고정돼서 20%씩 투자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업률이 높아. 그러면은
VW와 BND의 1362W 수익을 계산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텐데요. 377번 DAA라는 전략에 대한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뭔 얘기 나오냐 하면은 VWO 개도국 주식 그리고 BND 종합채권 요 두 개 ETF의 수익이 별로면은 주식이 하락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켈러 씨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로직이 완전히 아직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자, 최근 수익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개월 수익을 12배로 하고 3개월 수익을 4배로 하고 6개월 수익을 2배로 하고 12개월 수익을 1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VW가 최근 한 달 동안은 5% 올랐어요. 그럼 그거를 12로 곱해줍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는 3% 올랐어요. 그럼 이거를 4배로 곱해줍니다. 최근 6개월 동안 2% 떨어졌다. 그럼 이것도 2배로 곱해주고 최근 1년 동안은 7% 떨어졌다 하면 이거를 1배로 곱해줍니다. 요 4개를 다 더하면 61%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VW의 그 최근 수익은 좋았다. 왜냐면 0 이상이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BND도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미국 실업률이 1년 전 실업률보다 높나? 그거를 봅니다. 낮으면은 그냥 우리가 설명한 그 5개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실업률이 지금처럼 1년 전보다 높아. 그러면은 VW와 BND의 1362W 수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VWO, BND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최근 수익이 저조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채권 포트폴리오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경제도 안 좋아야 되고요. 실업률도 높아야 되고 요 두 개 ETF 중에 하나라도 꼬꾸라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 주식과 금을 팔고 50대 50 채권에만 투자를 합니다. 50% 중기채, 50% 장기채 이렇게 투자를 하고요. 근데 실업률이 이제 낮거나 아니면은 두 개 ETF의 그 수익이 둘 다 좋아. 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5개 자산에 그냥 고정으로 투자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경제도 안 좋고 주식도 그러니까 이 두 개 ETF도 안 좋아야지만 우리는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나머지 구간에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5개 그 ETF에 나눠서 투자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10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8.5년 정도는 5개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 정도, 1.5년 정도만 이 IF, TLT 채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5개 자산에 투자를 메인으로 하되 가끔에만 주식과 금을 빼가지고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마켓 타이밍 전략을 썼더니만 복리 수익이 12.3%로 오르고 MDD가 조금 전에 17%였는데 11.8%로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호호, 괜찮은 전략이죠. 그쵸? 당연히 그 10에서 그러니까 복리 10.8과 MDD 17%보다는 복리 12.3%와 MDD 11.8%가 훨씬 낫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60대 40 포트폴리오 요게 이제 검은색인데 그 검은색보다는 우리 RAA 전략의 수익이 훨씬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다운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60대 40 전략 그러니까 주식의 60% 그리고 채권의 40% 투자하는 그 전략은 가끔 드로우다운이 심하게 옵니다. 여기 70년대 한번 크게 망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도 별로 안 좋았고 2008년에도 확 망해가지고 29% MDD를 달성한 바가 있는데 우리 RAA 전략은 10% 이상 깨진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세 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굉장히 아니지. 자, 일단 강원국은 LAA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변형 LAA 전략을 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447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백테스트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이 RAA 전략이. 근데 저는 사실 BNW와 VW 왜 얘네들이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을 예측을 하는지 그 로직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좀 갸우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RAA 전략 이것도 트레이딩을 거의 안 하고 상당히 나이스한 전략과 낮은 MDD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한번 메일 보내보겠어요. 제가 385번, 386번에 이분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혹시 마켓 타이밍으로 11월, 4월 전략을 쓰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참고로 요 논문입니다. Lazy Momentum with Growth Trend Timing, Resilient Asset Allocation, RAA. 요 논문입니다. 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고요.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널리 지인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볼수록 저는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